BTS 지민, 이수근, 영탁, 그리고 하성운 씨까지 분야도 나이도 모두 다른 분들이죠. 그런데 이 사진 속 스타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코미디언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사건입니다. 네, 이진호 씨는 지난 10월 14일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자진 고백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죽을 때까지 이 빚은 나의 힘으로 변제하겠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분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감당하기 힘든 빚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 게 알려진 바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추정되는 빚은 이미 최소 23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요.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도박 자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빌릴 때 이진호 씨가 도박했을 거예요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금에다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액수가 너무 큰데요. 앞서 언급하신 스타분들이 모두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말씀드린 분들 외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동료, 작가, PD, 매니저분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금액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 듣고 아마 누구보다 가장 놀란 게 빌려준 당사자들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진호 씨가 입장 발표하기 전에 별도로 어떤 기사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진해서 이 사실을 고백한 걸까요? 일단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언론의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 매체에서요. 이진호 씨의 이 불법 도박 채무 사실을 포착을 하고 소속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진호 씨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진호 씨가 이 본인의 입장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이 돈을 갚아라 채무와 관련된 전화일까 봐 정말 심장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루하루가 매를 맞는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채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차피 알려지게 될 거 본인이 먼저 알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불법 도박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이번 파장이 더욱더 커진 건 아무래도 애꿎은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거라 논란이 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진호 씨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 활동을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는 네.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발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하는 키워드는 바로 투자 실패입니다. 이진호 씨가 뭔가 불법 도박 말고도 그 전에 큰 돈을 어디 잃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때는 6년 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가를 통해서 한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자신이 모았던 자산 일부를 이 회사에 투자했고 일단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인데요. 일부 투자로 수익을 낸 이진호 씨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통해서 모았었던 거액의 돈을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수익은 고사하고 이 원금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 또 알려지게 된 건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진호 씨가 지인들에게 이게 진짜 돈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투자를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을 받은 지인들도 꽤 큰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돈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누구보다 가장 충격을 받았을 분들은 이진호 씨한테 돈을 빌려준 그 지인들일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셨던. 예. 그렇죠. 네, 이진호 씨가 뉴스가 터지고 가장 먼저 이 언급된 분이 바로 BTS의 지민 씨였는데 지민 씨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1억 원만 좀 빌려줘라.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대로 이진호 씨가 갚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민 씨가 그런 이진호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10년 안에만 갚아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뭐 말이 10년이지 그냥 무기한으로 맞아요. 안 열어준 거나 갚겠다는 마찬가지로 얘기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진호 씨는 지민 씨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일주일 기간을 얘기하면서 돈을 빌리게 된 건가요? 일단 이진호 씨는 다수의 지인들한테 어머니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진호 씨의 어머니가 대장암 투병을 하신 건 맞고요. 이거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진호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 이수근 씨의 경우는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고 이진호 씨의 월세까지 대신 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은 상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수근 씨와 영탁 씨에게 빌린 돈은 전부 다 이 상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빌린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은 아직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인지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뒤늦게 이 역시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난 6월입니다. 지인 A 씨가 이진호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빌린 것이다 라면서 이진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 3개월 뒤인 지난 9월에 당사자 사이에 이 합의가 이뤄지면서 소가 취하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일을 해야지 돈을 갚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논란이 생기면 방송 일은 사실 제동이 생길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문제죠. 예. 그 고정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우선 이진호 씨가 3년째 고정으로 출연 중이었던 프로그램이죠. 안흥영님 측에서 곧바로 이진호 씨의 하차 소식을 알렸고요. 이진호 씨의 분량을 삭제해서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피해를 입은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촬영을 다 마쳤거든요. 현재 OTT 서비스에서 방영 중인 코미디 서바이벌 코미디 리벤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작 발표의 시간, 이 1시간 전에 갑자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을 하고 이 제작 발표의 현장도 통보 형식으로 불참을 했어요.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전날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게 저희가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제가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 파악 중인 상황이고 저희 코미디 리벤지는 한 명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순항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규 씨가 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긴 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참 난처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뭐 공개를 미룬다든지 편집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뭐 공개 하루 전날이었으니까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편집 부분이 정말 진짜 난감했겠다 싶은 부분인데 공개 일단 하루 전날이잖아요. 물리적으로도 편집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프로그램 포맷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전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붙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같은 팀이었던 이 출연자들은 물론이고 겨루는 팀 상대들 또한 편집을 그냥 다 같이 날려야 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진호 씨의 통편집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프로그램님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더 큰 그 선의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빚을 상환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자체가 불법 도박인 만큼 법적 처벌도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도박죄입니다. 일단 초범이고 자수 형태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자, 지금 원금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23억이죠. 그럼 23억 원의 도박판이냐? 절대 아닙니다. 23억 원을 갖고서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이건 수백억 원대의 도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죄의 무게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용도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사기가 뭐냐면은 앞서서 사람들이 왜 이진호 씨한테 돈을 빌려줬냐?
어머니가 아프다. 세금을 내야 된다. 원래 본인이 쓰려는 용도를 듣고서는 빌려줬는데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 이것도 사기죄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진호 씨의 형량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진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알려진 바가 있나요? 네, 지금 이진호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노동을 해서 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현재 경기도 모처의 원룸에서 이 거주지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아이러니한 게 수입원이 끊기면 이걸 갚을 수가 능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아까 어떤 분들은 갚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돈이 있어서 갚은 게 아니라 돌려막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안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진호 씨가 10월 14일에 자신의 SNS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부터 저도 휴대전화에 진짜 이게 불이 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보가 정말 많이 그래요? 들어왔어요. 나도 빌려줬는데 그럼 나 못 받는 거냐고.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연예인들에게 빌린 금액까지 더해지면 저는 이 규모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고소건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박 혐의 경찰에서 다 인정하셨습니까? 사기 의혹도 있는데 인정하셨습니까? 네, 그 성실히 조사 받았고요. 뭐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무리 익혀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쪼록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